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오늘 시진핑 방북에서부터 G20 회의, 트럼프 방한까지 한반도 정세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멈춰선 남북 대화를 잇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인도적인 식량 지원 문제 역시 대화 촉진의 지렛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견해는 엇갈립니다. 이 시간 여야 의원 모시고 교착 상태 남북 관계와 비핵화 돌파구를 위한 해법 다각도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정세가 전격적인 시진핑 방북과 트럼프 방한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주 북유럽 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했고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에 이어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 아래 식량 지원으로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대북 지원을 마중물 삼아 교착 국면에 빠진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숨가쁘게 전개되는 한반도 정세를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심층 진단해 봅니다.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 김영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앞서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지금 6월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에 기고도 했고 했었는데 최근의 상황, 또 전개되는 국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먼저 심재권 의원님.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그 한반도로 평화 문제를 둘러싼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그런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G20 회의를 앞두고 북중 간의 대화, 또 가능한 그 남북 간의 대화, 또 중국과 미국과의 대화 예. 등등이 새롭게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전망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방향은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국면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남북 회담도 여러 차례 열렸고 또 미북 회담도 두 차례 열리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국 정상회담이 열리기 시작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했고 이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라는 그 한반도 위기 의식에서 시작이 됐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많이 열렸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조치 없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원칙, 기본 입장이 지금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우리 한반도 위기 상황 이거 굉장히 더 위험해진다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변수는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보여줄지 이런 것도 향후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희가 핵심 주제로 삼은 것은 대북 식량 지원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지원에 이어서 우리 정부가 별도의 또 이제 식량 지원을 검토 중인데 정치권과 여론 조금씩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심 의원님? 네, 인도적 지원이라고 할 때 유엔에서나 또는 국제 적십자사에서 이야기하는 인도적 지원은 인간의 생명, 존엄 등이 정치적, 이념적, 인종적, 종교적 편향성 없이 위기에 처할 때 이를 도와주는 것을 인도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런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가, 둘째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점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필요성과 우리의 지금 조건들은 조금 논의보기로 하고요. 대북 식량 지원 문제 어떻게 보시는가 얘기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더더군다나 같은 민족이죠, 북한은.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돕는다는데 그 이유를 기본적으로 제기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예. 저 스스로도 북한의 우유 보내기 운동도 했었고 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라고 하는 것, 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풀어야 될 근본적인 그 핵심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금 국제사회가 공조를 하고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북한이 얼마 전에 5월 달에 단거리 미사일 두 차례 또 발사를 했어요. 이렇게 도발을 사실 했는데 북한이 도발을 하자마자 오히려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NSC 회의 열어가지고 대북 지원 문제를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다. 그리고 대북 지원, 특히 식량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나서서 한다면은 국제사회 공조를 무너뜨리는 우리 스스로 구멍을 내는 굉장히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큰 과오를 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가 하는 거하고 정부가 하는 거하고는 지금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다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식량 지원 또 기하선상에 있는 많은 노약자, 특히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하지만 그 때를 잘 택하는 것도 우리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김영우 의원 기본으로 동의하시는데요. 뭐니까 그런 시점이라든가 정부가 주체가 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네요. 예, 저는 전혀 그야말로 교원 영색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는 글자 그대로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입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인종적 이런 편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한에 지금 그런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가 하는 점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고 또 거기에서 그 다음에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정부가 되느냐 국제기구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인도적 지원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로 결정을 해야 되고 여타 정치적 상황이라든가를 시켜서 시기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핏 얘기하면은 북한이 기본적으로는 식량이 풍부한 나라는 절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방금 우리 심재권 의원님께서도 이제 필요한 때 도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대북 식량 지원을 결정하게 된 그 근본적인 계기는 그 WFP죠. 세계 식량 계획의 사무총장이 방한을 해서 뭐 대통령도 만나고 또 통일부 장관도 만나고 외교부 장관도 만나면서 이게 결정이 됐는데 이것만 근거로 해서 대북 지원을 당장 결정하는 것은 조금 무언가 석연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식량 사정을 바라보는 다양한 지금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이 지금 식량난이 아주 심각하다면은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무슨 결정이냐 하면 중국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수입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근데 밀가루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이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수입을 하는 것인데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40%가 감소를 했어요. 예, 올해 1,644만 달러어치의 밀가루를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담배보다도 적은 양이에요. 오히려 담배는 1,765만 달러예요. 밀가루는 1,644만 달러인데 그 쌀은 18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말 이 식량난이 절박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판단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은 3분의 2가량이 배급이 아니라 장마당에서 쌀을 공급받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근데 장마당에서의 쌀값도 지난해보다 1,000원이 떨어졌습니다. 1kg에 5,000원 하던 게 지금 4,000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북한은 북한 핵 때문에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는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오히려 어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다면은 이것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깨는 것이고 또 대북 제재의 공조를 깨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우리 인류의 가치이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때를 또 생각하는 것도 우리 정부의 그런 그 전략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점 역시 교원 영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담배 수입이 어떻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긴급성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셨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그 내용이 어떤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공신력 있게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은 지금 김영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세계 식량기구라든가 네, 또는 WFP 또 기구, UN 농업 식량기구 예. 이런 기구 등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도적인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다면 네. 저도 기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5년 이후 14년 만에 예. 처음으로 올 1월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제기구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예, 예. 그동안의 작황을 설명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방문해서 어떤 지역도 다 살펴도 좋다. 예. 와서 살펴주기 바란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2005년 이후 14년 만의 북한 정부의 첫 공식 요청입니다. 그랬고 이어서 그 국제 식량 기구들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6개 도에 걸쳐 12개 군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서 이런 어려움이 그 현재 북한 식량 수급 사정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예. 또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이 지난 5월부터 올 11월 사이다. 따라서 이 사이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예. 바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비질리 사무총장 등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 정부 요로에 호소를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의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그리고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북한의 인도 문제, 인권 문제, 인도주의 문제를 그다음에 한번 잠깐 하시고 말씀을 나서 좀 하시고. 하자면 예. 지난 5월 9일이죠. 북한이 쏜 이스칸데르형 그 추적 미사일이 한 발 쏘는데 500만 달러 이상이에요. 500만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60억 원입니다. 60억 원이면은요. 계산을 해봤더니 북한 주민 1,900만 명한테 1kg씩 밀가루를 나눠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북한을 인도적인 네.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 기본 원칙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과연 여러 가지 식량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그 인도주의적인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지난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호주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북한이 군사비 지출보다 주민들의 민생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또 했고요. 스페인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식량을 정치적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된다. 예. 주민 우선의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북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북한 정권에게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을 북한 정권이 굶겨서야 되냐 말이죠. 그렇게 네. 굶기면서 미사일 쏘는 게 옳은 정책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북한 핵 문제도 풀리고 그다음에 북한의 원칙적인 그 식량 문제도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 북한에 여태까지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예,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두 가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도적 지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뭐 호주라든가 뭐 스페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스웨덴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EU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인권과 관련돼서 미사일 쏘는 돈으로 밀가루를 얼마 살 수 있고 옥수수를 얼마 살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든지 안보는 그 나라 국가 존재에 가장 으뜸되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신의 입장에서 적대 국가라고 생각하는 나라와 접하고 있을 때 그런 안보적 필요는 커지는 겁니다.
사드 도입 문제가 논의됐을 때 어떤 분들은 사드가 배치될 때 그럴 때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우려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거 굶주린 거 참아야 된다. 안보가 첫째다. 저는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 핵 문제에 안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보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걸 포기하고 왜 옥수수를 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고려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면 지원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글쎄요, 여기서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제 생각이 사실 다른 건데요.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중단거리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는 게 북한의 존엄과 북한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면 북한의 존엄은 아닙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맺을게요. 그렇게 북한의 입장에서 이걸 이제 내재적인 접근이라고 그러죠. 학문적인 용어로는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이 하고 있는 북한의 핵 무장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버리면 우린 정상회담 할 필요도 없고 대북 지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북한의 3대 세습이라든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폭정, 폭압적인 그런 그 인권 유린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런 북한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엄청나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북한이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봐주면 우리는 이것은 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완전 북한 김정은의 입장이고 그렇죠. 네, 이번 이것에 대해서는 토론은 너무나 근본적인 심의원님 짧게 차이가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접근은 아주 그 침소봉대고 또 거두절미 왜곡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핵무기를 인정하고 3대 세습을 인정하고 또 폭정을 인정하고 그런 것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안보 논리가 우리가 우리의 안보 논리에 비춰볼 때 그 점을 가지고 인도적 지원을 우리가 호도해서는 안 된다. 네. 인도적 지원은 어디까지나 인도적 지원으로서 접근해야지 그런 것은 다만 우리가 그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고 있을 뿐이다. 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제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심재근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원의 필요성 당연히 지금 강조하셨는데 정작 받는 쪽인 북한에서는 이것을 정말 반기고 있는지 의문인데 공식적으로 북한 관영 매체들이 생색내기다 시시껄렁한 뭐 그런 지원이다. 이건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하는 것인데 이런 북한의 발언 태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북한이 예.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인도적 지원을 할 때 당연히 환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그 인도적 지원은 어디까지나 인도적 지원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북한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든가 핵 문제에 있어서 또는 어떤 대화의 새로운 그 동력으로 될 수 있다라든가 라는 고려를 할 때 이것은 사실은 이미 인도적 차원의 범주를 벗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를 이야기할 때 북한 측의 반응이 그런 점을 보이고 있다면 예. 이것은 우리가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오히려 유념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 반응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북한의 반응이 웬만해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북한 선전 매체들은 하나같이 그 인도주의인이 하는 이런 공허한 말칠에 생색내기 이거는 우리에 대한 우롱이다. 북한에 대한 우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주의를 이야기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민심에 대한 기만이다. 동족에 대한 예의나 도리도 없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중성이죠. 북한 정권의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는 우리가 식량이 모자르니 식량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한민국 정부에는 막상 우롱이니 뭐 호들갑이니
민심에 대한 기만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부가 나설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얼마든지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통로도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런데 대통령서부터 NSC 회의까지 열면서 국가 안보를 이야기해야 될 그런 NSC 회의를 열어가면서 대북 식량 지원을 결정을 해버리면 국제사회의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대한민국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그 허점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문제도요. 이게 남북 간에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6.25 전쟁도 단순한 남북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북한하고 회의를 하고 남북 교류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도 국제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은 국제 공조라고 하는 기본 바탕 위에서 대북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식량 지원에 관한 문재인 북한의 태도 정권은- 관련을 한정했어요. 그럼요. 네. 북한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엄청나게 폄하하고 우롱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거에 이건 말려들면 핵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말씀하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대북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정말 거두절미 왜곡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NSC도 열고 무슨 국무회의도 열고 해서 800만 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김영우 의원 오히려 그런 것이 전략적인 접근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정을 했던 게 2017년 9월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결정해 놓고서 예. 집행을 안 했던 겁니다. 그것 결정됐을 때 국제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인도적 지원을 한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실천을 못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정말 인도적 지원에 나선다라고 하면은 글자 그대로 인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가 하느냐, 민간 그 단체가 하느냐, 국제 기구가 하느냐는 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참 답답하게 지금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2017년 9월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실천을 못했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그 즈음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그 결정,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죠. 도발을 하니까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신호를 주면 이것은 국제사회를 우리가 또 외면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2년 전서부터 결정된 것을 그동안의 여러 국제 여건에서 미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그게 미뤄져 오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어떤 그 대화의 동력도 마련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인도적 지원에서의 미흡함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시면은 그게 참 김영우 의원님의 알겠습니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상황에 대해서 심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가 진전된 가운데 2년 만에 지금 집행하는 거다라는 거고 이제 김영우 의원은 최근에 탄도 미사일까지 발사했는데 거기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굴복하는 양상 아니냐 그런 느낌 같은데 왜냐하면 한 국가의 외교 정책, 외교 안보 정책, 특히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되는 막중한 지금 역사적인 책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부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시민단체는 정말 오로지 원칙적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대북 식량 지원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예, 또 좋습니다. 저도 그것은 찬성해요.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미사일을 쏘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대북 지원을 결정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대북 네. 정책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네, 아까 김영우 의원께서 이제 국제 공조에 대한 훼손 또 한미 동맹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식량 지원 관련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우리 정부에 전달했단 말이죠. 이게 그냥 외교적인 수사인지 정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조 속에서 이 인도적인 지원을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한미 정상 간에 전화 통화를 하고 나면 늘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하냐 하면은 북한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예.
라고 하지만 미국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은 늘 그런 대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오로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되고 최소한 유지해야 되고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은 대북 제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아주 포인트로 항상 발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환영했는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뭐 필요하다,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의견 제시를 한 것인지 예. 이게 불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청와대는 오로지 남북 교류, 남북 대화만 되면은 평화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완전히 정말 처참하게 결실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대북 정책이 과연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생각을 하고 대북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식량 지원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예. 이 판단은 저는 그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인도주의적인 것도 현실을 떠나서는 인도주의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의 내용 자체도 우리 정부의 발표의 기조가 조금 다르다라는 의견까지 포함했네요. 네, 아니 하도 여러 측면을 네. 이 부분 저 부분 이렇게 섞어 뭐 두세 가지도 말씀하시니까 같이 정리해서 제가 말씀하십시오. 예.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선 트럼프 대화, 대통령과의 대화를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측의 입장에 썩 흔쾌한 그런 찬성은 아니었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같이 공감하시네요. 그런 대로 보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제일 앞서서 미국 측으로서는 그런 인도적 지원 뭐 좋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기타 당시 이제 샌더스 그 백악관 대변인 발언이라든가 또 폼페이오 예. 국무장관 발언을 보면은 마지못해 우리 대한민국이 하겠다고 하니까 참 뭐 해보라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해온 그야말로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기본 어떤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놓고 그 위에서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한 일들을 전부 해야 된다고 보고 바로 그 점에서 같은 동포로서도 또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국제 일이라고 공조에 대한 생각합니다. 훼손 요인은 아닐까라는 전혀 부분을 아니라고 보십니까? 생각합니다. 예. 국제 공조라는 게 이를테면 미국 측의 소위 말하는 매파라든가 어떤 일본 측의 뭐 매파라든가 혹시 이런 분들을 국제 공조의 어떤 표본으로 삼으신다면 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EU 국가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오히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정권의 굉장히 그 좋은 의도, 선의에 기반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전혀 현실의 바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지금 그 많은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지금 결과는 북한이 계속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계속 그런 그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 강화되고 있어요. 이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매파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매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한반도가 그나마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본격적인 도발은 못하고 있는 거죠. 한미 동맹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하고 우리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니키 헤일리 유엔 그 미국 대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북 지원, 대북 식량 지원할 때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니키 헤일리를 우리가 단순히 미국의 대표로서 유엔에 그 대표로 가 있는 사람인데 매파로만 매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뭐 특정인을 가리켜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한미 동맹의 그 기반을 흔드는 차원에서의 대북 정책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주의를 많이 이제 강조하시는데 인도주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도주의가 정말 성공하려면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문제 제기해야 되고 왜 당신들은 수백만 달러어치의 미사일을 쏘면서 북한 주민들을 굶기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은 인도주의에 바탕한 인권의 나라구나 이야기를 하지 미사일을 쏘는데 식량 지원한다? 이것은 반인도주의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예. 예, 우선 우리가 인권이 미국의 반응을 한쪽의 매파의 입장으로만 좁혀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예. 뭐 특정인의 입장을 가지고 뭐 매파 운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어떤 매파적 입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실제로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비핵화를 이뤄내고 또 그것을 평화적으로 이뤄내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접근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면은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평화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세계 역사를 한번 쭉 보시자고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주의, 평화를 강조하는 그 평화주의자들이 평화를 지켜온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평화회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열렸어요. 챔벌린 같은 영국의 수상도 독일까지 가가지고 히틀러하고 평화회담에 도장 찍고 사인하고 돌아오고 나서 유럽의 평화가 왔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박수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평화는 평화를 주장하는 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평화를 백날 이야기해본들 평화가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예, 지금 우선 한반도 평화 전략 자체에 대한 논쟁까지 계속 확산이 되는데 그 챔벌린 사례는 예. 여러 역사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뭐 접어두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또 한미 동맹에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낼 능력도 의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어떠한 불확실한 평화도 전쟁보다는 충돌보다는 낫습니다. 예. 따라서 아무리 그게 불안해 보여도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식량전 관련 다시 돌아와서요. 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정말로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식량난 실정에서는 아까 초반에 두 분 얘기하셨으니까요. 심각한 상황이다. 다만 이제 김영우 의원께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정말 그렇게 긴급한지 약간의 의문이 있다라는 정도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심각한 상황은 공 인정하셨는데 그 전달에서 모니터링 문제라든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느냐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그 WFP 관계자가 방한했을 때 예. 저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분배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WFP 관계자들 이야기로는 전혀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과 충분히 배분의 모니터링을 하도록 사전에 약속을 하고 그 가운데는 무작위로 불시에 모니터링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배분의 문제가 있을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말씀이었고 또 유진벨 재단이라고 아실 겁니다. 결핵약 지원하는 이런 재단인데 이 재단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것은 잘못된 상상이고 추정일 뿐이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동안도 문제가 없었다.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차관을 제공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관 제공의 경우에는 이게 형식이 무상이 아니고 차관이기 때문에 그 배분이 북측에서 인수를 하면 북측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배분에 여러 오해도 분배에 있어서 여러 오해도 나올 수 있을 또 전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무상 지원인 경우에는 국제기구도 민간기구도 정부도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다
반언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사실 반대 말씀을 좀 하시는데, 제가 외통위에 6년도 있었고 네. 국방위에서도 이제 4년 하면서, 또 우리 지역은 또 탈북자들이 또 많이 계셔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났습니다. 또 태영호 공사도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런데 국제기구를 통한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됐던 물품들이 네. 일반 북한의 주민들한테 배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급이 되더라도 그것이 다시 회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미국 워싱턴의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원된 물품을 배분하는 것만 그냥 어설프게 보고 와서도 안 된다. 그것이 소비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물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일반 북한의 주민들에게 배분이 되고 소비되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속임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렇지 지금. 않으면은 이거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결과가 아니란 말이죠. 북한 정권이, 북한 정부가 약속한 거를 좋게만 해석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실천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국제기구 책임자들이 그런 이 잘못된 눈속임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지금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배 이후에 소비 상황까지도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찬성합니다. 이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는 만큼 충분히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미 사전 단계에 북한 측과 우리가 완전한 그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가 동서독 통일을 많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서독 정부의 동방 정책 부러워하죠. 서독이 동독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만 놓고 볼 일이 아니고,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는요, 철저하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했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무상으로 그냥 준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을 해주면은 서신 왕래를 하자, 또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또 서독의 방송 이런 것을 동독이 시청하게 하라 라는 식으로 인도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인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거의 과정이 결국은 동서독 통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북 지원 좋습니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게 얼마나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거를 하면서도 정부가 할 때는 북한, 당신들은 북한에 이러이러한 인도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해결해 달라. 최소한 이거는 들어달라. 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것은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정부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800만 달러 보내고 무조건 대북 식량 지원하면은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아니에요. 북한 정권에 말려드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북측으로부터 일정한 어떤 그런 인도주의적 측면의 개선, 저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지금의 남북 관계가 그동안의 동서독 관계에 있어서만큼 어림없습니다. 그 발전 정도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프라이카우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 서독에서는 기금 지원했다고. 이제. 동독에서 정치범을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경제적 그 반대급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독의 어떤 정당도, 어떤 보수 정치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줬습니다. 지금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그 단계에 어림없다는 게,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생색을 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걸 했고, 뭐 이런 식의 알겠습니다. 접근이 될 때 그런 건 그 불가능해요. 내부적인 통합 문제를 얘기하네요. 동독 접근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 독일 내부의 또 진보적인 3인당들의 서로가 용인하는 가운데 진행이 됐다, 이 점을 지적하시네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우리 사회에 사실 그 대북 정책을 놓고 일어나고 있는 남남 갈등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이것의 이제 근본 뿌리는 또 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또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민족 대학살을 또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동서독하고 우리 남북 간에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남 갈등이라는 게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극복은 해야 되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 정부가 대책 없이 할 일은 아니다. 때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 이것은 정말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완전히 반인도주의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동독은
서독을 공격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예. 탄도미사일을 발사 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북한은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접근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만 강조했을 때 북한은 자기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대북 제재 완화를 얻어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지금 말씀이죠. 동독에서는 핵실험도 없었고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 동독에 소련군이 얼마 주둔해 있었고 소련의 핵무기가 미사일이 얼마 배치됐는지에 대해서 왜 애써 눈을 돌리십니까? 동독이 알겠습니다. 상황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동서독과의 지금 또 우리 남북 간의 조건들이 다르지만은 두 분 다 공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내부에 뭔가 여기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과제로 앞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두 분 다 논의 과정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 전략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셨는데 최근에 그 트럼프가 김정은 친서 얘기도 꺼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 이런 얘기 꺼냈는데 어떻습니까? 북미 간에 지난번 하노이에서 합의가 불발된 이후 계속 지금 교착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풀 수 있는 국면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북미 간의 접근의 그 차이점을 볼 때 예. 북측에서는 이제 동시적 단계적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고 미 측에서는 선 비핵화 후 보상의 어떤 개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차이점들을 좁힐지 노력해야 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2017년도에 이 한반도 상황을 생각할 때 지금의 그 한반도 상황은 상전벽해의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상황을 발전시켜 오는 데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가 부단히 계속해 나가야 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도 또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한 단초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상전 벽해는 벽해가 맞는데 2017년도 11월 북한이 화성 15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를 성공을 시켰어요. 예. 북한의 핵 능력은 아주 고도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 정책은 그 이전과 이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남북 대화라든지 또 미북 정상회담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큰 차원에서 큰 틀에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합의만 이루면은 마치 평화가 올 것처럼 여태까지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밟아왔어요. 그런데 결론은 실패입니다. 최근에 북유럽 방문에서는 실무 협상 중요하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은 안 되고 실무 협상이 중요한데 그런데 실무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생각이 다른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게 핵탄두가 1개든 10개든 100개든 미국의 LA나 워싱턴이나 샌프란시스코 한 지역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미국으로서는 대북 정책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비핵화 이거 전격적인 비핵화 어떤 리스트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핵사찰 이것을 북한이 용인하지 않으면은 못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단계적인 비핵화 협상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실패할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비핵화 그 실천 유도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거의 모든 측면에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는 두 가지 필연적 어떤 본질적 사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단순한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70년에 걸친 그런 북미 간의 적대,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함께 수반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 눈으로는 당신 착각이다라고 할 망정 북한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핵무기 개발이 북한 안보의 사활적 요소로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처럼 깊은 불신이 쌓여 있고 어떤 적대적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더더욱이 한쪽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착각이라고 할 망정 그것만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걸 보면서 먼저 다 포기해라. 그러면 우리는 선하니까 우리가 후 보상을 해주마.
너희를 발전시켜주며 이게 본질적으로 접근될 수 없는 태도인 겁니다. 네. 우리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대통령 미국 방문했을 때 그중에 네. 발표된 대로 good enough deal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기 네.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다라고 합의하고 그 밑에서 네. 단계적으로 또 그리고 그 단계도 크게 몇 개로 모아서 동시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접근하는 것만이 예.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큰 보는 틀의 겁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긴 그렇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견해시네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우리는 북한에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안보를 위해서 그 핵무기에 매달리는 거,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거를 자꾸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의 안보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체제, 안보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어렵더라도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제사회,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들을 도와줄 용의가 있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그런 중재 역할이 아니라고 전혀 보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 심정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의 안보를 위해서 사활을 걸 정도로 핵무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인정해 주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저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런데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는 압박을 해야 네, 됩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예, 네. 저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의 착각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이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 입장 위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준비해 가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듣기 좋은 자, 말로 우리는 설득할 수가 2018년에 없어요.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이 아닌 겁니다. 처음에 북한 측에서 비핵화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게 2018년 3월 5일이었습니다. 예. 우리 남측 대표단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자 방문했을 갔을 때 때, 예.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그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군사적 위협 해소, 체제 그 안전에 대한 예. 국제사회의 보장이 있을 때 우리 비핵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 기본에, 따라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북한의 그런 입장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당신의 착각이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위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적절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제시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오늘 바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데요. 한반도 정세에 어떤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변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떤 행보를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중국의 화웨이 문제만 해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시진핑도 북한을 방문하면서 완전히 북한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는 일심동체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겠죠. 예.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결국은 한 블록으로 움직일 겁니다. 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처신을 잘해야죠. 우리는 당연히 한미 동맹인 나라인데 여기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무슨 중간자나 아니면 무슨 뭐 양다리 걸치기 하다가는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국익, 경제적인 이익은 저는 굉장히 정말 붕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큰 틀에서 봐야지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갈 곳 잃은 나그네처럼 국제사회에서 헤매면 더군다나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에서의 공조를 우리 스스로 깨버리면 우리는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은 갈 곳이 없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이 답변하고 어떤 연관을 갖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의 의미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중 간의 분쟁, 갈등에 있어서 중국 측이 드디어 북한을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 북한 문제를 한반도 문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런 만큼 그러면 김정은의 대중국 의존도도 또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조금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별개의 생각합니다. 문제다. 예. 어쨌든 중국의 입장에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과연 그러면은 지금 이 비핵화 논의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가질까? 예.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중국도 일종의 그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그 중국 정부도 북한 측에게 다시 그 대화에 나서서 이러이런 점들에 대해서 더 의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대한민국과도 대화해라. 미국과도 대화해라. 이런 입장도 또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국과의 사이에서 뭐 어정쩡하게 뭐 네. 양다리 이제 이런 그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국제 외교에서 고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예. 그런데 그 고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못 처신하면은 예. 우리만 모든 걸 잃게 되는 아하, 이런 상황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미 간의 동맹 아주 소중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한미 간의 그 동맹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거기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입장이 있고 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확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예를 들어 아까 화해의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화해의 접근, 저는 우리 정부가 일단 기업이 판단할 문제다. 저는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해의 문제에 있어서 그 100% 미국이 옳다라고 나서는 건 일본 정도입니다. 나머지 EU도 여러 국가들도 그렇고 기업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걸 평가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그런 입장을 취하니까 우리 기업들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전부 화해와 그 거래를 끊어라. 예. 잘못된 거죠. 한미 동맹을 위해서 다른 걸 종속시킨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 자체는 한반도 평화를 지켜오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그 버팀목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네.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6.25 전쟁 때 3만 명 이상이 와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희생을 했죠. 그런 토대 위에서 한미 동맹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도 미국이 위험에 처하면 물론 이제 최강대국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마는 미국이 그런 위기에 처하면 우리도 미국을 도와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동맹이라는 겁니다.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걸 희생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자구책이에요. 그리고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김정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설득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해 왔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결국은 미국의 핵 문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 무기는 나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핵심인 것이에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북한 김정은한테 설득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낭만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비현실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데 이제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일을 그르친다 생각합니다.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미 동맹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정말 소중합니다. 문제는 화해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알겠습니다. 우리의 입장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다시 이제 그 시진핑 주석 평양 제가 방문- 잠깐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 그 시진핑 얘기가 나와서요. 어제 나왔던 기고문에서 비핵화라는 용어가 없더라고요. 비핵화라는 용어는 없고 조선반도 문제라든가 그렇습니다. 안정, 평화, 협상, 대화 이런 용어만 들어있는데 그 점에서는 시진핑 행보를 약간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취해온 예. 그런 그 비핵화 정책을 놓고 볼 때 북한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즉 포괄적 로드맵 그리고 단계적 동시적 접근
이렇게 예. 중국도 정책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그렇게 점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시진핑이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예. 그런 선상 위에 중국의 입장을 다시 재확인하고 예. 또 북한 측과 어떤 그런 수기를 하리라고 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궤를 같이 하고 같은 생각이라면 중국의 역할은 없는 거예요. 북한이 입장하고 똑같다면은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당사자로서 우리가 생각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네. 우리가 계속 말려드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기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니 사드 기지에서 미군이 임시 막사에서 자개하는 게 이게 한미 동맹이 제대로 굴러가는 건가요? 저는 예, 정말 알겠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예, 두 분 다 좀 하실 말씀 계속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마치할 시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부분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이 기본적인 입장에 있어서 북한 측과 비핵화 문제에 궤를 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네. 그렇더라도 중국이 중재자로서 또 남북 간에 북미 간에 해야 될 역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마무리 발언을 짧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한 40, 50초 정도로 줄여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아주 정말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미 핵 보유 능력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북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공조다. 여기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구멍을 내는 일이 있어서는 북한의 핵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대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때가 있다. 북한이 미사일 쏘자마자 대북 지원을 꺼내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 그것은 인도주의적인 정책이 아니라 반인도주의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재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심재근 의원님. 예, 기본적으로 비핵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비핵화 또 꼭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될 과제입니다. 두 번 다시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이루어내느냐 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에 가장 앞서서 일할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 공조를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국제사회 공조를 평화적 비핵화에 이어지도록 잘 이끌어낼 의무가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도적 지원은 글자 그대로 인도적 지원입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긍정적 요인으로 결과를 가져온다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대북 정세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2 하순 말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비핵화 대화의 불씨가 살아나고 멈춰선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국회가 또 여기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하면서 토론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